굿모닝. 굿모닝. 언제 왔노?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식사하셨어요? 아니 10분 우리는 아, 이건 다른 팀? 안녕하세요. 해체가 추워. 네. 추워 좀. 아, 이쪽이었네. 아니 모르겠어. Señorita, madame, oui, platos. 어디 앉을까? 여기? 자, 이태리 로마에 왔습니다. 로마의 아침. 로마에 오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했는데 저희 가이드의 법을 따르겠습니다. 로마 즐거운 시간 되세요. 우리가 즐거운 시간 돼야 돼. 자, 우리 손님들 좋은 아침입니다. 번저로 또띠. 뚜띠. 네, 그렇죠. 큰 목소리 부탁드립니다. 번저로 셀페 시작. 먼저 주세페. 박수. 안녕하세요. 자, 앞에 트럭한테 뭐 자꾸 인사를 하는데 운전하면서 고개를 한국식으로 고개를 숙여서 안녕하세요. 오늘 진짜 좋은 아저씨예요. 좋은 기사분 나왔어요. 이제 오늘은 저희가 전화 많이 하지 바티칸으로 마세요. 가는 날입니다. 바티칸. 아침에 이 어둠을 뚫고 가는 바티칸 오래간만입니다. 네, 좋네요. 바티칸까지는 지금 현재는 한 40분 정도 걸린대요. 그러면 내려가지고 저희가 8시부터 들어갈 수 있어요. 한 20분 정도 이러는데 그때는 밖에서 저희가 그림을 먼저 설명을 듣겠습니다. 제가 책받침 준비했으니까 밖에서 얼른 딱 듣고 어제 뭐 내용은 이제 들으셨잖아요. 뭐 어떻게 해가지고 미켈란젤로가 조각하고 싶었는데 그림 교황님쯤에 그림 그대로 들어왔다가 그림 그리고 있는데 안 보기로 했는 교황님이 삐져가지고 보러 들어왔다 던지돌에 맞아서 나중에 삐져가지고 뭐 얻어 맞아가지고 20억 받고 다시 돌아왔다 뭐 얘기 다 했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기본 배경이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가보시면요 박물관에 줄 쫙 서있어요. 사람들 줄 쫙 서있어요. 예약 못한 사람들. 거기서 1시간 반, 2시간 동안 그 이야기 하고 있어요. 이 추운데. 그래서 저희는 여기 이제 책받침 그림판 가서 해도 되지만 사실 오늘 같은 날은 이 일각일초를 다투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내일 문 닫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원래는 여는 날인데 왜 닫을까 보니까 내일이 바티칸 독립한 날이에요. 독립조약에 조약서에 도장을 찍은 날이에요. 조인식을 한 날입니다. 바티칸 독립날 기념일인데 2월 11일 1929년 2월 11일 날 라테란 교황청에 가스파리 교황님하고 무솔리니 이탈리아 총리가 만나가지고 거기다가 조약서 도장을 쾅쾅 찍고 이때부터 이제 바티칸은 전 세계가 독립국가를 인정합니다. 이탈리아에 속해 있는 나라가 아니고 1000년 넘게 교황님의 나라였어요. 이 로마는 로마 교황령이라 그러죠. 그 당시 이제 도시국가는요, 베니스 공화국, 피렌체 공화국, 나폴리는 왕이 됐어요. 왕국, 밀라노도 왕이 됐어서 왕국. 여기 로마는 교황령.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교황령이 지배하다가 이탈리아라는 나라를 통일을 해버렸어요. 누가 했느냐? 빅토리오 에마뉴엘레 2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죠. 많이 이 사람 이름을 많이 거론할 거예요. 빅토리오 에마뉴엘레 2세. 빅토리오 에마뉴엘레 2세.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어디에 잠들어 있느냐? 무덤이 판테온 신전 안에 있어요. 판테온 신전. 그리고 로마 시내를 보다 보면 거대한 재단이 하나 있어요. 흰색인데 눈에 확 띄어요. 예, 그래가지고 계단식으로 딱 만들어 놓고 위에는 기둥식으로 신고등약식으로 멋있게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군인 2명이 딱 총을 들고 지키고 있어요. 계단에 옆에는 활활 타는 횃불이 있습니다. 가운데는 이 화환이 걸려 있고 이게 바로 이탈리아를 통일할 때 나를 위해서 이 피를 흘렸던 이탈리아 군인들의 무덤이에요. 납골당. 그래서 그들의 넋을 지키는 현충원 같은 건물이고 실내는 그 당시 사용했던 무기박물관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용도예요. 근데 지금 현재는 뭘로 쓰느냐? 로마를 찾아오는 수많은 외국 여행자들, 저희처럼 가이드가 있으면 괜찮은데 혼자 오시는 것도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이탈리아나 프랑스는요 그렇게 손님들 외국인들한테 친절하지 않아요. 자국 프랑스, 이탈리아를 거의 씁니다. 영어를 잘 안 써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도 한 장에 의존해서 다니던 여행자들이 골목 안에 트레이브스나 스페인 광장 찾으러 왔다가 길을 못 찾아 헤매요. 막 미로처럼 돼가지고 이정표도 없어요. 우리나라 참 친절하게 쫙 크게 눈에 확 띄게 이렇게 좀 해주면 좋은데 그러질 않아요. 예, 손님 대접에 별로 인색한 곳입니다. 여기가. 로마로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건물을 1911년도에 주세페 사코리라는 건축가를 동원해서 무솔리니가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여기 로마 사람이 아니에요. 저 이탈리아 북부 출신이에요. 북부. 브레시아라는 도시 출신인데 거기 산에 흰 대리석이 나올 때 눈처럼 하얀 밀라노 두오모 성당도 그 색깔이 같은 돌이에요. 그걸 가지고 내려와서 굳이 만든 거예요. 안 그래도 지역 감정이 심한 이 나라에 왜 로마에 와서 수도 로마에 와서 그걸 만들었을까 해가지고 로마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불편해하는 건물입니다. 마치 결혼식 끝나고 나면 이 신랑 신부가 웨딩 케이크 커팅식 하잖아요. 커팅하고 나면 이 웨딩 케이크 쪼가리처럼 생겼다. 옛날 고물 타자기처럼 생겼다. 부수고 새로 지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 건물은 여행자들에게 길잡이 역할, 나침판 역할을 하는 건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길이 닦여 있는데 한쪽으로는 콜로세움하고 직통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로마 테베레 강과 연결이 돼가지고 이 소통의 흐름의 중심이 되는 곳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에 딱 동상이 있어요. 말을 타고 있는데 아마도 여러분들 그 베니스에서 투어하실 때 베니스 통동배 타고 내려가지고 이제 섬과 섬을 막 건너가지고 여기는 안토니오 비발디가 뭐 아이들 가르쳐서 음악학교예요. 여기 비발디 성당이에요. 라다가 거기를 딱 가는데 거기에 말 타고 있는 동상을 보셨을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빅토리아 에마뉴엘 황제예요. 그 사람이 1대 황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황제가 그의 아들이에요. 움베르토 1세라고 하는데 그 부인의 이름이 마르게리타 왕후입니다. 마르게리타. 여러분들 이 피자를 먹어보면 옛날 오래된 전통 피자를 마르게리타 피자라고 하잖아요. 원래 나폴리 피자인데 피자라는 음식은 나폴리에서 탄생한 겁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출생 이유를 보면 굉장히 놀라워요. 전쟁통에 먹을 게 없는 보리고개 때 만들어집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이제 밀가루 농사를 지어가지고 밀수확해가지고 막 파스타도 먹고 gnocchi도 먹고 라자나도 먹고 수많은 이탈리아 음식이 다 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빵을 좋아해요. 그래서 길 가다 보면 샌드위치 같은 거 있죠. 뭐죠? 바게트 빵이 잘라가지고 안에 프로슈트, 햄, 뭐 치즈 이렇게 넣어가지고 먹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런 빠니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먹어야 되는데 너무 가난하니까 신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안 되는 밀가루를 얇게 반죽해가지고 거기다 또 맛을 내야 되니까 토마토 소스 있는 깡통을 달달달 긁어가지고 위에 좀 올려요. 그 다음에 모짜렐라 치즈를 진짜 얇게 잘라서 조금 올려. 그 다음에 이제 바질 향을 내야 되니까 조금 올려가지고 아주 얇게 반죽해서 빵은 바삭 굽습니다. 그리고 잘게 잘라가지고 대가족들이 정말 하루에 한두 끼 먹던 힘들 때 오던 음식이 바로 피자예요. 그리고 나서 이탈리아 사람들, 특히 나폴리, 시칠리아 섬, 제노바 이 항구도시 사람들이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1900년도에 유럽에서 제일 최빈국이 이탈리아였어요. 죽어도 여기서 못 살겠다 해가지고 타이타닉 같은 이민선을 타고 아르헨티나, 미국으로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아르헨티나는요 잘 살았어요. 지금은 그러지만. 그래서 그쪽에 지금 이탈리아계 노동자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뭘 했겠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영국이나 네덜란드 이쪽 사람들이 알짜배기나 다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이탈리아 사람들 할 수 있는 거는 노가다예요. 그 다음에 식당, 여자들은 파출부 이런 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태리 음식을 팔기 시작했는데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피자, 스파게티 이런 것도 주파는 피자가 미국인들이 와서 막 먹기 시작하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양이 적어. 예, 이태리 이 피자는 너무 양이 적으니까 빵을 좀 더 크게 굽고 또 위에 토핑을 탁 올려서 푸짐하게 치즈도 쫙 떨어지도록 이렇게 해서 팔아달라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적중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메리칸 스타일. 그게 지금 우리 한국에 들어와 있는 피자입니다. 예, 원래 이 피자는 이탈리아 스타일은 좀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미국하고 워낙에 오랜 관계, 밀접한 관계 있다 보니까 우리는 차도 크고 도로도 넓고 집도 크고 뭐 음식도 푸짐하게 먹는 게 미국 스타일이에요. 아메리칸 스타일. 유럽은요 그러지 않습니다. 굉장히 건강절하고 알뜰해요. 예, 정말 아끼고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자, 아무튼 이 이탈리아를 통일을 했는데 도시국가로 분열되니까 나중에 이 빅토리아 에마누엘사가 이제 통일을 하기 시작해요. 자, 1861년에 통일을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50년밖에 안 됐어요. 그 전에 한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또 어떤 상황이 일어났냐? 식민 지배를 받아요. 식민 통치. 우리 일제 압박 36년 하는데 여기 이탈리아는요 분단돼 가지고 그것도 나라가 크니까 세 등분해요. 분할 통치를 받아요. 밀라노가 있는 북쪽은 오스트리아 합수부를 국가에, 로마가 있는 왕청이 로마는 스페인, 그 다음에 저 나폴리가 있는 남쪽은 프랑스 지배를 받아요. 강대국의 지배를 이렇게 뭐 이 파이 자루듯이 해가지고 지배를 받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 빅토리아 에마누엘에서 통일을 합니다. 힘들게 하지만 완전 통일이 안 돼요. 1861년도에는요 로마와 베니스가 들어오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최고의 달변가 있던 외교관 가보르라는 외교부 장관이 오스트리아 황제와 그리고 로마 교황님을 10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서 설득 끝에 10년 뒤인 71년도에 완전 통일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전에는 임시 수도가 피렌체, 그 다음에 토리노, 피렌체, 로마 이 순으로 이제 오게 되는 겁니다. 로마를 이제 했는데 그때 이제 교황님 그러죠. 절대 이건 동의할 수 없네. 이 로마는 신의 도시야. 이거는 신이 다스리는 도시인데 어떻게 인간의 나라에다가 우리가 줄 수 있겠나 했지만 이 사람이 계속해서 나중에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우리가 조금 지나면 자리 잡으면 독립시켜 드릴게요. 약속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무솔리니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티칸 독립기념일 내일입니다. 그래서 내일 문 닫고 모레는 원래 닫는 날이고 그래서 오늘 많이 몰릴 것이다. 그 이야기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로 막 샜는데요. 아무튼 저희가 조금 일찍 도착하시더라도 여러분들 따뜻하게 입고 오셨죠? 그래서 밖에서 가보면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8시쯤, 사실은 8시 반 예약 단체인데 30분 일찍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면 30분 늦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근데 8시 반부터 모든 단체들이 몰려 들어와요. 그래서 저희가 좀 일찍 가는 게 나아요. 항상 남부를 가든지 저기 장거리 베니스를 가든지 일찍 나는 새가 먹이를 많이 먹는다라는 어르신의 말씀이 틀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찍 들어가면 좀 조용해요. 한가지고. 얼른 이제 우리 하는 대로 어제 말씀드린 대로 검색대가 나옵니다. 엑스레이 검색대에서 모든 이 가방, 카메라, 휴대폰, 우산 요것만 집어넣으면 돼요. 다른 건 넣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검색대 갈 때 우리 줄에 학생 있죠? 우리 초중고등 학생들만 앞에 오세요. 엄마랑 초등학생은 엄마랑 같이 제일 앞에 좀 서주세요. 빨리 해주셔야 저희가 빨리 티켓팅 할 때 빨리 봐요. 티켓팅 매표소 줄 되게 길어요. 거기서 시간 잡아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찍 들어가도. 그래서 앞서가지고 좀 해주시면 엄마 아빠 어르신들은 전부 다 화장실에 안내드리고 저는 이제 우리 학생들 데리고 가가지고 여권 한번 보여주시고 우리 뭐 초등학생들은 필요 없어요. 근데 중고등학생들 좀 키가 크고 좀 성숙한 학생들은 이제 좀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진 있는 부분 딱 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여권 티켓 나눠드리고 오케이. 자, 그래서 어쨌든 표 나눠드리고 그 옆에 있는 이 수신기 직업대로 가서 물어보고 1층에서 받으라면 줄 서서 받고 2층 가서 받으라면 바로 2층으로 올라갑니다. 2층으로 올라와서 수신기를 받는데 그 수신기가 굉장히 가볍다 그랬죠. 가볍고 귀에 바로 꽂는 거예요. 이어폰 필요 없이 바로 꽂는 거니까
켜서 줍니다. 딱 켜서 파란색 불 들어와 있으니까 그냥 딱 꽂으시면 돼요. 왼쪽이 맞으면 왼쪽, 오른쪽이 맞으면 오른쪽에서 자기 맞는 쪽 귀에다가 꽂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 테스트 하고 되면 바로 이제 받으신 입장권 가지고 들어가는데, 표를 보면 이게 쉽게 생각하세요. 우리 그 지하철 탈 때 교통카드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림 있는 부분, QR코드 있는 부분인데 QR코드 있는 부분을 살짝 그냥 대면 돼요. 앞사람 하는 거 딱 보고 있다가 오케이 이라고 딱 따라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녹색불이 들어와요. 예, 그러면 열린 거예요. 뭐 찡 하고 열린다든지 문이 절컹하고 열린다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녹색불만 들어와요. 그냥 밀고 들어가시면 돼요. 예, 그럼 들어가면 아마도 그 앞에 있는 직원들이 가끔가다 랜덤으로 표 좀 보자고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보여주시면 돼요. 그럼 오케이라고 제가 이제 그 안에 들어가면 빨간색 우산 하나 들고 다닐 겁니다. 사람 많으니까. 예, 저 있는 쪽으로 보여주시면 다 같이 에스컬레이터 타고 2층으로 올라가요. 예, 그리고 이제 쭉 가가지고 솔방울의 정원, 솔방울의 정원 거기서 보고, 그림 설명은 거기서 안 하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거기서 그림 설명 하다 보면 8시 반 팀이 막 몰려오면 똑같이 또 밀려요. 내부에서. 그래서 다른 곳에서 하기로 하고 거기서 사진만 찍고 들어가요. 그리고 올라가면 또 팔각정원이라는 곳이 나와요. 팔각정원에는 라오콩 군상. 여기는 이제 6개 조각상이 있어요. 교황님이 제일 좋아하는 조각상 6개를 모아놓고 일부러 만든 정원인데, 지붕이 이제 팔각형인데 열려있어요. 뚫려있는 지붕. 그게 1500년도에 교황님이 제일 좋아하는 작품을 여기다가 수집해서 이제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에요. 비너스 신, 그 다음에 메두사, 메두사 머리 잘랐던 페르세우스, 여행자의 수호신 헤르메스, 그 다음에 포세이돈 신, 아폴로 신, 그리고 라오콘이라는 작품이 등장하는데, 이 작품에 이제 사람이 다 몰려있어요. 라오콘, 트로이 목마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들, 트로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죠. 그래서 이 트로이와 그리스 연합군의 전쟁이 펼쳐지는데, 그리스 연합군이 트로이를 공격을 해와요. 근데 이 조그만 트로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소국인데도 튼튼합니다. 막강한 국방력을 자랑해서 성문이 아무리 두드려도 안 열려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써요. 이거 안 되겠다. 이대로는 우리가 머리를 써서 해가지고 그 앞에 목마를 만들어서 세워놓고 갑니다. 성문 앞에. 그 안에는 당연히 매복등을 숨겨놓죠. 그리고 군대는 다 숨깁니다. 피신을 시킨 거죠. 이 말은 우리는 전쟁 안 할 거다. 이제 포기, 항복 이런 뜻이래요. 그래가지고 트로이아 백성들은 승리의 그 기쁨을 맛봐가지고, 와, 우리가 이겼으니까 목마를 집어넣고 잔치를 벌입시다, 파티합시다 하는데, 한 사람, 라오콘이라는 제사장이 반대를 합니다. 강력하게, 강경하게 합니다. 이거 넣으면요, 우리 성안으로 집어넣으면 우리는 멸망합니다. 절대 넣으면 안 됩니다 했는데, 너무 강경하게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제대로. 그래서 그리스 편을 들었던 포세이돈 신이 독이 가득한 뱀 2마리를 보내요. 물어 죽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물뱀에게 물려 죽는데 혼자가 아닌 2 아들과 함께, 아들과 함께 물어 죽는데, 한 아들은 눈이 감겼어요. 죽었어요 이미. 또 한 아들은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죽어가는 그 동작이 굉장히 역동적이고, 특히나 이제 이 르네상스 작품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누드다, 알몸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그 최후의 심판, 천지창조 보면 천지창조는 좀 덜해요. 최후의 심판부터는 굉장히 과감해집니다. 완전히 알몸으로 벗겼다 그랬잖아요. 바로 이런 작품에서 영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빨가벗고 있는데 아주 이 몸의 근육질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배 나오고 팔다리 가늘고 이휘대 같은 몸매가 아니고 정말 아름다운, 런닝맨에 나오는 김종국 같은 몸매야. 남자건 여자건 거기서 영감 얻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작품들을 만들게 되고, 또 이제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 얼굴이 없는 몸만 남아있는 조각이 있어요. 그게 누구의 몸이냐? 헤라클레스 거예요. 헤라클레스 몸. 그래가지고 자, 요란하게 앰뷸런스가 지나가고 있죠. 저 118인데 여기는 119가 아니고, 저 안 비켜주면 큰일 나요. 아무리 복잡한 시간에는, 트래픽 시간에도 무조건 비켜줘야 돼요. 그래서 풍에 갈라지지 그 복잡한데 쫙쫙쫙 길이 열려요. 만약 안 비키고 버티잖아요. 뒷차가 신고하는 번호가 있어요. 저 다 국가 소속이고 국민 소속이기 때문에 무조건 비켜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토로소라는 작품, 얼굴이 없다 보니까 교황님 궁금해서 미켈란젤로가 이게 누구 얼굴이냐 한번 밝혀봐라 했더니만, 미켈란젤로가 면밀하게 연구해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헤라클레스의 몸입니다. 거기 가보시면 제가 또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다 고대 그리스 원작이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요, 바티칸 3대 글자기예요. 조각 2개, 그림 하나. 그림은 아담의 창조. 예? 한 칸 더 들어가면 붉은 빨간 대리석으로 가까운데 이 자주색 빛의 이 고급 돌은 황제만 쓸 수 있는 돌이었다. 사용할 수 있는 돌이었다. 이게 바로 네로 황제의 목욕탕 욕조였다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그 바닥에는 옛날 이 로마는요 목욕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어요. 제가 어제 그랬죠. 물 끌어와서 상수관 통해 가지고 물을 끌어와서 목욕탕이 풍부하게 이렇게 사람들이 몸을 담글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도 지금 남아있는 목욕탕이 규모가 커요. 예, 많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카라칼라 황제 목욕탕 같은 경우는 동시에 1600명이 들어가서 목욕할 수 있죠. 1600명.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지금 현재 기차역에 있는 테르미니역에 디오클레누스 황제의 목욕탕은요 15,000명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테르미니란 말이 목욕탕이라는 뜻이에요. 그 자리를 허물고 기차역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테르미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목욕만 하면 좋은데 로마가 이제는 뭐 세계 호령하던 책의 천하의 지배자가 되면서 이제 정신세계가 썩어서 성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그 안에서 성적 행위를 하는 거예요. 뭐 이성간에는 물론이고 동성간에 또 짐승과 수감도 하고 이런 것들이 곳곳에 남아있으면서 결국은 로마가 정신세계가 타락하니까 어떻게 해요? 국방력이 약해지죠. 예. 계속 여기는 또 뚫려있는 반도국가예요. 배 타고 여기저기서 막 치고 들어올 수 있는 나라예요. 계속해서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콘스탄티노스라는 사람이 313년경에 수도를 옮긴 거예요. 이탈리아 로마에서 터키 이스탄불로 동로마로 수도를 옮겨가지고 완전히 철옹성 같은 항구 쪽에 성벽을 쌓아서 들어오지 못한 천연 요새로 만들어서 동로마 시대를 열게 되는 거죠. 무려 1000년이나 더 지속이 됩니다. 동로마가. 자, 그래서 이 목욕탕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목욕탕 중에 그 바닥에 있던 타일을 고스란히 가져와서 깔아놓은 거예요. 오리지널이에요. 예, 헤라클레, 포세이돈하고 미너스가 막 이야기하는 연대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 보고 한 칸 더 들어가면 사각 석관이 있어요. 무덤 2개가 있는데 역시 네로 황제 욕조 같은 돌이에요. 색깔이고. 예, 그게 이제 기독교를 자유종교를 이제 했던 콘스탄티노스의 엄마 헬레나 여사 그리고 그의 딸이었던 공주의 무덤입니다. 그리고 이제 2층으로 올라가면 또 소조각의 방 해가지고요. 작은 조각 있죠. 아주 미니 조각만 한 500여 점 전시해 놓은 곳이 있어요. 거기 가면 이제 좀 특이한 조각도 있습니다. 예, 터키 에페소를 지켜주는 다이아나 신인데 가슴에 한 열 몇 개의 열매 같은 걸 주렁주렁 달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항소요. 소의 고환이에요. 예, 다산을 상징하니까 성적으로 이렇게 다산을 상징해서 사랑해서 많은 아이를 낳아서 족속을 번성시켜라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쭉 들어가면 교황님 침무실에 걸려있던 카페트들이 쭉 걸려있어요. 한쪽에는 예수님의 이야기, 한쪽에는 그 방을 만들었던 교황님의 일대기가 쫙 걸려있습니다. 이 교황님이 무슨 짓을 했느냐? 좋은 짓도 했지만 나쁜 짓을 했어요. 뭐냐? 나중에 가보시면 콜로세움 있죠. 내일 우리가 이제 아침에 콜로세움을 갈 건데 콜로세움 2000년 전에 이 검투사 경기장이 너무 심하게 구멍이 나 있어요. 구멍이 쏙쏙 뚫려있는데 그게 그 교황님의 소행이에요. 1500년경에 베드로 성당을 짓고 나서 교황님의 재단을 장식할 1000개라는 청동 기둥을 만들기 위해서 이 청동이 부족하니까 콜로세움 벽에 박아놨던 청동 못을 다 뽑아낸 거죠. 자, 오렌지 가로수 보세요. 지금 오렌지 제철이거든요. 아주 드렁드렁 열려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따서 먹으면 안 되지. 콜로세움 벽에 있는 청동못 내려가지고 녹여가지고 만들고 또 판테온 신전 들어가면 현관 천정에 또 거대한 청동 조각인데 그거 딱 드러내가지고 녹여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성당 안에 다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그 교황님이 이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우르반 8세라는 교황인데 로마 출신이에요. 로마 명문 가문 바르베리니 가문인데 이 가문의 뭐든지 그 가문을 상징하는 교황의 추진 가문을 상징하는 뭐 곤충이나 아니면 나무나 이런 게 있잖아요. 피렌체 메디치 가문 같은 경우는 공 있죠. 조그만 테니스공 같은 게 6개 박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돈이에요. 돈. 금융업 했거든요. 메디치 가문이. 그리고 뭐 이 바르베리니 가문 같은 경우는 벌이 상징입니다. 그래서 곳곳에 그 교황님의 카페트에 벌들이 그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방 가면 지도의 방이 나오는데 아주 크고 길쭉한 방인데 이탈리아를 묘사한 최초의 지도 500년 됐습니다. 500년. 한쪽에는 이탈리아 서부 도시들 20개, 그 다음 한쪽 동쪽에는 이제 동부 도시들 20개 해가지고 쫙 걸려 있고요. 우리가 어디를 봤나요? 자, 베니스 보고, 그 다음에 피렌체, 로마,
로마 이틀 이렇게 보시는데 이 큰 대도시 말고도 그 사이에 많은 도시들이 있다고 했죠. 그런 것들을 이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서 도시 지도도 있지만 전체 지도도 마지막에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쭉 들어가면 이제 시스템 성당, 천지창조 최후심판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 천지창조를 보러 가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사람이 많아요. 사람이 많고 사진을 찍으면 안 되는데 간혹 가다가 외국인들이 막 찍고 있는 거 보고 나 찍으면 되네 이러고 찍다가 걸리면 그런 외국인들은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상습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딱 이렇게 자세가요 안 걸린 자세가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처음 하잖아요. 이러다 보면 자세가 커요. 그거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 걸릴 자신 있으면 몰래 숨겨갖고 찍으시든지. 근데 걸리고 나면 저 모른다 그러세요. 저 아는 척 하시면 안 돼요. 저희들 가이드 자격증 그 번호하고 이름 적혀가지고 6개월 동안 못 들어와요. 와, 굉장히 엄격하고요. 와, 무서워요 여기 시스템 소송당은. 거기서 다른 이태리 가이드들은 조용하게 막 이야기하고 이러는데 한국 가이드들이 이야기하자면 바로 와서 잡아가 쫓아내버려요. 이게 뭡니까? 인종차별이에요. 인종차별이 많아요. 없는 게 아니고 이런 데서 보면 이 가드들이 보이지 않는 인종차별들 대놓고 합니다. 그래서 좀 잘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거기서는 좀 참았다가 나와서 궁금한 질문들 해주시기 바라고. 나오면 이제 바티칸 수신기 박물 수신기 이제 반납하고 베드로 성당으로 연결이 됩니다. 성당은 사진 찍을 수 있고요. 거기 가면 이제 또 그냥 들어가면 되지 하는데 세계에서 제일 큰 성당이라서 들어가서 보는 과정이라든지 나오는 과정 이런 것도 처음 가면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쭉 설명드리고 안에 피에타상이라든지 청계라든지 뭐 몇 개 꼭 봐야 될 것들 사진을 보여드린 다음에 미팅 장소하고 약속 시간하고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천천히 보여주시면 되고. 그러고 나면 이제 저희가 점심 먹으러 갑니다. 차 타고 한 30분 가면 로마 시내에 있는 한 식당에 가서 한식으로 식사를 합니다. 한식으로 식사를 하고 또 한식 먹고 나면 버스 타고 로마 시내 중심가를 가는데 이 로마가 이제는 버스 타고 관광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어요. 이제는 웬만하면 걸어 다니든지 아니면 벤츠 타고 다니라 해가지고 예전에 버스를 사실은 살짝 될 수 있었던 곳까지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우리 기사하고 이제 상의를 하는데 조금 떨어진 지역, 옛날이 아닌 좀 가까운 쪽이 아닌 좀 떨어진 지역 위에 고지대에 있는 데서 대줍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한 5분이면 걸어갈 수 있는데 트레이브스까지 이제는 한 15분 정도 걸어가야 될 지점입니다. 그래서 거기 내려가지고 한 15분 내려가면 트레이브스에서 좀 자유시간을 넉넉하게 가지고 만약에 우리 점심식당에 사람이 많다, 단체가 어제처럼 그렇게 많다 이러면 굳이 화장실 줄을 서시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가는 트레이브스 가면 거기 화장실 설 수 있어요. 젤라또 가게 젤라또 드셔도 되고 안 사셔도 되는데 그게 워낙 맛있어서 여기까지 왔을 때 하나씩 드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맛집이에요, 맛집. 그래서 여기 본 젤라또가 여기 로마에서 시작된데 이탈리아 말이에요. 젤라또는 아이스크림이라는 말이고 보는 맛있는 아이스크림이라는 말이에요. 본조르노, 보는 조르는 하루, 보나세라는 저녁, 보나는 좋은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냥 당연히 이제 이탈리아에서 본 젤라또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서 아이스크림 상표가 됐어요. 상호가. 자, 그래서 본 젤라또 드시고 만약에 나는 추워서 딴 거 먹을래 커피도 팔고요. 커피도 있고 근데 전부 서서 먹는데 여기는 앉아서 먹는 게 아니고 거기는 또 식사하고 왔으니까 배는 안 고프겠어요. 젤라또 하나씩 드세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나고 나면 이제 투치 모드 나뉘어요. 이제 차량을 제가 세이븐스로 불렀어요. 벤츠를. 이제 가시는 분들은 저랑 함께 딱 타고 3시간 동안 쭉 구경한 다음에 식당까지 가고 도보 투어 하시는 분은 우리 조수영 팀장님과 같이 쭉 걸어가서 식당까지 딱 같은 시간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 트레이븐스에서 포로로마노 갔다가 아마 식당까지 한 1시간 10분 정도 걸어오셔야 될 거예요. 운동화 다 신고 오셨죠? 운동화 꼭 신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를 이제 천천히 강변을 이렇게 보면서 오시고 내일도 자유시간인데 좀 많이 걸을 거예요. 왜냐하면 버스가 아무데나 될 수 없기 때문에
지정된 장소에서 내리면 한 15분, 20분은 기본으로 걸어요. 그리고 또 자유시간 때도 걸으셔야 되니까 내일도 편안한 운동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가고 있는 곳은 서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동쪽 끝이었어요. 우리 호텔이. 로마의 동쪽 지도를 이렇게 상상하시면 우리 한강처럼 이제 강이 이렇게 흘러내려오죠. 위에서 아래로. 예, 로마 한강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의 강의 이름은 베베베 강입니다. 파리 가면 세느 강, 그 다음에 영국에 가면 템즈 강이고, 독일에 가면 라인 강이 있죠. 예, 대표적으로 강이 있어야 도시를 세울 수가 있으니까 로물루스 레무스라는 쌍둥이 형제가 있었어요. 이들이 옛날 고대 그리스 신들의 자식이에요. 신화에 나오는데 자, 그리스 제우스 신이 많은 자식을 얻습니다. 뭐 부인이었던 헤라와의 사이도 좋지만 워낙 바람기가 많아서 여자들 이쁜 여자를 보면 가만두지를 못해요. 그래서 백조로 둔갑해서 사랑하고 또 물소로 둔갑해서 사랑하고 그래가지고 수십 명의 자식을 놓은 거예요. 그 중에 군대의 신 마르스 신이 있는데 잘생겼어요. 여러분들 이태리 남자 잘생긴 남자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배웠어요? 마르세유. 네? 벨로라 그래요. 벨로. 경상도 말로 벨로네. 이게 멋지단 말이에요. 벨로, 벨로. 액센트만 바꿔주면 돼요. 카페가 차오로 붙이면 차오 벨로. 이러면 우와 이 입꼬리가 싹 올라가요. 자기 칭찬해 주는 거죠. 너무 잘생겼어요 오빠. 이게 차오 벨로야. 그다음에 이쁜 여자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차오 벨라라고 합니다. 벨라. 벨라다 진짜. 네, 이쁜 아가씨. 자, 그래서 아주 벨로였어요. 이 벨로가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보르게제 공원이라는 곳이에요. 보르게제 공원인데 로마의 센트럴 파크 같은 곳이에요. 로마 시내 중심가에 있고 한 15, 20만 평 가량 되고 굉장히 넓은 부지에 이렇게 공원에 종성되어 있고 1500년도에 추기경 보르게제 소유의 땅이었어요. 거기를 로마시가 지금 관리를 하는데 이 안에다가 인공호수도 만들고 그다음 미술관도 만들었어요. 보르게제 미술관이라고 유명한 그 바로크가 카라바조의 그래요. 또 베르린의 조각품들이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주말 되면요 이태리 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여기서 김밥 가먹고 또 삶은 달걀 먹고 그렇게 하진 않고 많이 넣어서 와가지고 먹어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좀 많이들 나오는 곳이에요. 많이 쓰고 있죠. 소나무 숲도 있고 로마의 소나무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여기 레스픽이라는 이제 음악가가 1500년경에 로마의 소나무 가로수길이라는 그 오케스트라 교향곡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세계 최초 포장도로인 아피아 가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로마에서 오스티아 항구, 외곽에 있는 항구까지 연결되는 오스티아 가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보르게제에 있는 이 소나무 길을 노래를 한 겁니다. 이 소나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마르신이 길 가다가 이쁜 여자를 봤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 딱 자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만 이성을 잃고 갈대숲으로 가서 우리말로 얼레리 골레리, 여기 말로 바라다 아모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배가 불러오는데 큰일 났어. 10살 지났는데 배가 남산만큼 불러올까. 아들 배긴 한데 쌍둥이 같아. 나와보니까 둘이에요. 큰일 났어. 이거 큰일 났어. 제우스 신한테 걸리면 자기 쫓겨나게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엄마는 누구냐? 신전에 부르짖히던 모녀예요. 사제예요. 아주 순결해야 되는데 만약에 연애하다가 걸리면 제사장에 걸려가지고 땅에 파묻어 죽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갓난 애기들을 버려요. 어디서 버리느냐? 바로 이제 좀 있으면 지나칠 바로 로마강, 떼베레강에 버립니다. 상류에서 흘러오다가 시내 중심가에 이 강이 되게 좁아요. 되게 작은 강인데 어느 지점에서 북에 확 여러분들 왼쪽에 큰 대문 있죠? 저기가 바로 포폴로 광장 들어가는데 옛날 2000년 전에 로마를 들어가려면 저기를 들어가야 로마였던 거예요. 예, 로마의 관문이 바로 저기입니다. 포폴로는 이제 피플 광장이라는 뜻이에요. 피플. 로마 시민 광장. 그래가지고 저기에 유명한 수도원들이 있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하기 전에 이제 안식년 때 내려와서 기도하던 수도원이 저기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이 이제 탄 강조리가 이 섬에 나무 가지에 걸린 거예요. 늘어진 가지에 딱 걸려가지고 있는데 이 아이들을 발견한 게 사람이 아닌 늑대예요. 새끼를 놓은 지 얼마 안 된 엄마 늑대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 데려가서 자신의 젖을 물려요. 늑대 젖을 새끼와 함께 같이 먹고 잘 자라나서 이 아이들이 나중에
손해는 됐어요. 예, 늑대 동굴을 딱 지나가는데 한 무리의 양치기들이 이 아이들이 늑대 새끼가 막 뛰어노는데 마치 영화 정글북에 나오는 모골들 같은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가지고 이 아이들을 사람의 교육을 시킵니다. 양치기 교육을 시켜가지고 나중에 청년이 됐는데 똑똑해요. 둘 다. 그래가지고 우두머리가 됐대요. 그래가지고 이 형제 이름이 로물루스 레무스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하루는 이 언덕, 하루는 저 언덕 가서 물 먹고 풀 뜯어먹고 하니까 자꾸 다른 양치기 무리하고 다툼이 벌어지는 거야. 야, 우리들만의 장소를 정하자 해가지고 두 언덕을 두고 다툼이 벌어져요. 저 앞에 있는 건물이 해군본부예요. 해군본부. 네, 이탈리아 해군본부. 자, 그래서 형은 팔라티노, 동생은 아벤티노라는 언덕에다가 이제 서로 이제 이곳에 짓자 하는데 승부가 나지 않으니까 형이 제안을 합니다. 동생아, 그러지 말고 우리 새가 많이 하는 곳을 하루 정도 지켜보고 결정하자 해가지고 딱 지켜봤는데 형의 언덕에 훨씬 많은 새가 앉은 거예요. 그래서 형이 기분 좋게 팔라티노 언덕에 로마를 짓고 있었죠. 경계를 쫙 선을 그으면서 경계를 구분하고 있는데 좀 다혈질이고 성질 급한 동생이 서로의 약속을 내고 형의 경계선을 뛰어넘은 거예요. 그러자 형이 들고 있던 사보로 동생을 몇 대 쳤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동생은 죽고 놀라지 마세요. 신화예요, 신화. 그래가지고 형 로물루스가 이 팔라티노 언덕에 자기의 이름을 따서 로마 기원전 753년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에 팔라티노 언덕에 세운 거예요. 이 언덕에는 이 언덕과 대전차 경기장 붙어있는데 콜로세움하고 내일 갑니다. 내일 한번 시간 많으니까 아침에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를 딱 세우고 200년간은 이 양치기들이 이제 왕을 해요. 그래서 한 200년간 이렇게 왕생을 하다가 로마 위쪽에 어제 제가 내려오면서 말씀드렸죠. 이탈리아 중북부에 에트루리아라는 중동인들이 와서 산에다가 집 짓고 살았다. 그 다음에 저 바닷가에 있던 나폴리, 시칠리아 이쪽 남쪽은 그리스인들이 정착해 살고 있었다. 로마 힘이 강성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에트루리아 그리고 남쪽의 그리스인들까지 정복하면서 이탈리아를 통일을 해버립니다. 힘이 세졌어요. 그리고 기원전 264년경에 100년에 걸친 대지루한 장기전이 펼쳐집니다. 포에니 전쟁, 한니발이 등장하죠. 북아프리카의 강대국이 있던 이 카르타고와 100년 동안 전쟁을 3번 다 이기면서 로마가 굉장히 커졌어요. 급격히 시칠리아도 갖게 되고 북아프리카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구스토스 황제 때 이집트, 그리스를 접수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시즈가 갈리아 원정 저 유럽 땅을 착착착착착 해가지고 다 뺏어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125년경에 트라이아누스 황제가 동유럽까지 싹 다 정리하면서 중동까지 그 당시 이제 세계 지도를 쫙 펼쳐보면 전 세계 4분의 1이 로마 영토였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 팔라티노 언덕이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거기 황제 궁전을 짓고 살아야죠. 아구스토스 황제가 궁궐을 짓고 살았고, 그래서 이 팔라티노라는 이름에서 유래된 영어 이름이 펠리스 궁궐. 근데 전대 황제들은 여기 살았는데 네로 황제, 오대 황제만 여기서 못 살겠다, 내가 살기 너무 비좁다 해서 다른 곳에 새로 지어라 해가지고 네로 황제가 무리하게 전 지역 언덕에 전반에 걸쳐서 자기의 황금 궁궐을 짓다가 로마에 불이 크게 나면서 로마 시민들이 살던 집 한 절반이 다 타버린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겁이 나니까 이걸 기독교인들은 능력을 씌웠어요. 이 불을 지른 것은 유대에서 들어온 기독교인들을 학살하자. 그러니까 기독교인 핍박을 시작한 거예요. 일정하게. 그러면서 싸그리 잡아가 죽이다가 베드로 바울이 그때 죽어요. 예. 그런데 진실은 밝혀지죠. 결국에는 네로 황제의 그 모략인 걸 알게 되면서 시민들이 네로를 죽이러 황궁으로 올라오자 두려움이 많았던 네로가, 자, 여러분 이제 동쪽에서 서쪽으로 건너갑니다. 이 강이 바로 로마의 강입니다. 테베레 강. 자, 그래서 금융했던 네로는요 동성애자였어요. 예, 자기 평생 수발했던 미소년 노예가 그의 파트너였던 거예요. 그에게 칼을 주면서 저 폭도들에게 죽기 싫구나. 네가 나를 보내다오. 편안하게 해서 목을 찔러서 죽어요. 네로가 죽고 나서 그 다음 황제가 되었던 기사 출신의 베스파시아누스라는 황제가 시민들을 위로해야지 정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네로한테 당해가지고 그래서 지어준 게 콜로세움이란 거예요. 콜로세움. 예, 8년에 걸쳐서 세계적인 규모의 5만 명 수용할 수 있는 이 콜로세움이라는 건물을 8년 만에 뚝딱뚝딱 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콜로세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 예, 시민들을 즐겁게 해주는 거죠. 즐겁게 해가지고 시민들이 들어가면 공짜예요. 무료 입장. 예, 1층은 황제, 귀족들 자리 높으신 거죠. 2층은 부자들, 부호들 자리, 3층은 평민
침대, 4층은 노예 자리 이렇게 해가지고 꽉 채워서 앉을 수 있고 들어가면요 빵도 주고요. 이거 먹으면서 보라고 포도주도 나눠주대요. 예, 거기서 사람 죽이는 경투사 경기만 한 게 아니고 맹수들 있죠. 사자, 호랑이, 뭐 코끼리, 기린 같은 거 풀어가지고 이 검투사들이 활을 쏘면서 사냥하는 것도 연출하고요. 어느 날은 또 물탱크 장치가 특수 장치가 됐어요. 물을 쫙 받아서 바다처럼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거기다 배 띄워서 옛날 이 포에니 전쟁 있죠. 아프리카랑 전쟁 이런 것도 다 연상을 시키면서 시민들을 즐겁게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콜로세움이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또 나중에 투어할 때 또 말씀드리고 또 내일 또 가면서 기회가 있으니까 지금 오다 보니까 예, 너무 빨리 왔어요. 예, 한 5, 6분 되면 도착할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내일 준비를 해주시는데 우리가 한 11시 20분? 예, 11시 20분, 30분 되면 이제 버스 타고 이제 식당 가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필요한 것도 준비하시고 큰 배낭 있죠? 큰 배낭 가져오신 분은 큰 배낭 못 들어갑니다. 예, 여러분들 여기다 두고 가셔야 돼요. 귀중품만 꺼내가지고 내 호주머니에 넣고 배낭, 큰 배낭은 차에 두시는데 차에 두면 안 돼요 또. 예. 빈 차에 이렇게 잠시 쉬고 있을 때 누가 이렇게 보이면 안 되니까 발 있는 데 싹 숨겨놓으세요. 나머지 가방은 다 가능합니다. 예. 칼, 가위, 뭐 맥가루 칼, 흉기 종류, 카메라 삼각대 이런 건 다 차에 두시고 예, 나머지 책에 수신기 채워주시고 예, 가서 우리 그림 선생하고 밖에서 좀 듣고 8시 되면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